2026년 2월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입니다. 올 시즌 최하위는 페퍼저축은행이 아닙니다.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승점 자판기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페퍼저축은행이 마침내 그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경기장에는 수많은 홈팬이 운집해 할 수 있다를 외쳤고 그 간절함은 코트 위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반면 10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 벼랑 끝에 몰린 정관장은 최하위 확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풀세트 접전 끝에 정관장을 11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으며 5시즌 만에 처음으로 리그 탈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랭픽스에서는 오늘 경기의 주요 내용과 페퍼의 탈꼴찌와 정관장의 길어지는 연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년 만에 수모냐, 5년 만에 반전이냐? 경기 전 분위기는 정관장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미 10연패를 기록 중이던 정관장은 이날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할 경우 2018-19 시즌 이후 7년 만에 리그 최하위가 확정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희진 감독은 주전 세터 염혜선 대신 최서현을 투입하고 부상 중인 인쿠시와 정호영을 대신해 박예름과 이선우를 내세우며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거둔 창단 최다승인 11승을 넘어선 상태였고 이날 승리한다면 자력으로 6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소리는 정관장의 불안함을 파고들었고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의 눈빛에는 올해는 다르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40점의 폭주 조이 그리고 정관장의 끈질긴 사투. 경기는 초반부터 페퍼저축은행의 일방적인 공세로 흘러갔습니다. 1세트 조이는 말 그대로 코트를 폭격했습니다. 박은서의 오픈 공격과 조이의 백어택이 정관장의 헐거운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며 25대 17로 손쉽게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세트 역시 페퍼저축은행의 흐름이었습니다. 세터 박사랑의 안정적인 배급 속에 조이의 화력은 더욱 달아올랐고 하혜진의 서브 에이스까지 터지며 정관장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24대 19 상황에서 박사랑이 곽선옥의 공격을 단독 블로킹으로 잡아낼 때 페퍼스타디움의 데시벨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페퍼저축은행의 완승이 예견되던 순간 정관장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관장은 3세트 후반부터 박예름의 뒷심과 자네테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의 박예름은 주눅 들지 않는 스파이크로 페퍼저축은행의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집중력이 잠시 흐트러진 틈을 타 정관장은 3세트를 21대 25로 가져오더니 4세트에는 상대의 결정적인 클러치 범실을 놓치지 않고 22대 25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페퍼스타디움에는 정막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우승 것은 주포 조이의 괴력을 앞세운 페퍼저축은행이었습니다. 운명의 5세트 3대 3 동점에서 조이의 연속 득점으로 순식간에 7대 4로 달아난 페퍼저축은행은 정관장을 단 5점에 묶어두는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조이의 마지막 스파이크가 정관장의 코트에 꽂히는 순간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은 모두 코트로 쏟아져 나와 창단 첫 탈꼴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조이의 40득점 괴력과 정관장의 11연패의 잔혹사. 이날 경기에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단연 페퍼저축은행의 외인 주포 조이의 활약입니다. 조이는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인 40점을 몰아치며 정관장의 높은 블로킹 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승부처였던 5세트에서 보여준 결정력은 왜 그녀가 페퍼저축은행의 보물인지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박은서가 22득점으로 뒤를 받치며 완벽한 원투펀치를 형성했고 시마무라 역시 중앙에서 11점을 보태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자네테가 26득점으로
고군분투하고 박여름이 13득점, 박은진이 12득점으로 역전의 가능성을 좇았지만 5세트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11연패라는 결과만큼이나 뼈아팠습니다. 특히 승부처마다 터져나온 범실과 리시브 불안은 정관장이 올 시즌 왜 이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블로킹에서 상대에게 압도당한 정관장은 결국 7년 만에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의 의미, 꼴찌 탈출의 감격과 불명예의 기록. 이날의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B리그 합류 이후 5시즌 만에 처음으로 탈꼴찌를 확정지었습니다. 4년 연속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시즌 13승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다승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에게는 구단 역사상 가장 잔혹한 불명예로 기록될 것입니다. 11연패에 빠지며 승점 20점에 머문 정관장은 남은 6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가 확정되었습니다. 7구단 체제 이후 페퍼저축은행이 아닌 팀이 꼴찌를 기록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정관장은 이제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팀이 갖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두 팀의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합니다. 탈꼴찌를 확정지은 페퍼저축은행은 남은 경기에서 승수를 더 쌓아 다음 시즌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이와 박사랑, 박은서로 이어지는 코어 라인의 성장은 페퍼저축은행이 더 이상 승점 자판기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하위가 확정된 정관장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건의 시간에 돌입해야 합니다. 부상 선수들의 관리와 더불어 무너진 팀 조직력을 어떻게 추스릴지가 관건입니다. 고희진 감독은 남은 6경기에서 승패를 떠나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의 조각을 찾아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은 롤러코스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 강세로 희망을 키우다 돌연 기나긴 연패를 달리다가 후반기 뒷심을 발휘하는 기복 있는 모습을 앞으로는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최하위가 확정되었지만 지난 시즌 준우승의 강팀의 모습으로 빨리 회복하여 팬들을 열광시키던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구 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 해주세요.